안녕하세요. 우리 삶에서 이제 기술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런데 말이죠. 이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바로 그 위대한 철학적 논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 손에 들린 스마트폰, 매일 쓰는 컴퓨터, 이런 기술들이 정말 내 뜻대로 움직이는 도구일까요? 아니면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기술이 주인인지 도구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보고요. 고전 철학자들의 경고를 들어볼 겁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라는 걸 열어보고 우리 일상과 기술의 관계를 파헤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술의 미래가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이야기까지 나눠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기술, 과연 주인일까요? 도구일까요? 이 논쟁의 핵심에는 기술을 보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기술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보는 거죠. 우선 기술에 대해 아주 비관적인, 어쩌면 좀 무서운 경고를 했던 쪽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바로 고전 철학자들인데요. 이분들은 마치 미래를 본 예언자처럼 기술이 지배하는 세상에 대해 정말 심각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두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자크 엘루일과 헤르베르트 마르쿠제인데요. 엘루일은 이런 말을 했어요. 기술은 이미 인간의 손을 떠났다. 이제 기술은 오직 효율상만을 좇아서 스스로 움직이는 존재가 됐다 하고요. 마르쿠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죠. 기술이 사람들의 비판적인 생각을 싹 없애버리는 아주 강력한 지배 이데올로기라 되었다고 봤습니다. 어때요? 두 사람 다 기술이 결국 우리를 지배할 거라는 좀 암울한 결론에 다다른 거죠. 엘률의 이 말, 기술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자율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와, 정말 섬뜩하지 않나요? 우리가 만든 창조물이 이제 우리를 조종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선언처럼 들리거든요. 마르쿠제가 말한 1차원적 인간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기술이 주는 편리함에 푹 빠져서 이게 정말 맞는 걸까? 하고 비판적으로 질문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을 말하는 거죠. 생각이 딱 한 가지 차원에 갇혀버린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모든 철학자들이 이렇게 비관적이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꿔서 새로운 흐름을 한번 만나보시죠. 이 사람들은 기술을 멀리서 걱정만 할 게 아니라 그 안을 직접 까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블랙박스라는 아주 중요한 비유가 나옵니다. 고전 철학자들한테 기술은 속을 도무지 알 수 없는 거대한 검은 상자 같은 거였어요. 밖에서 보기에 엄청난 힘을 가진 건 알겠는데 안에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철학자들은 달랐습니다. 아니, 그 상자 우리가 한번 열어봅시다 라고 외친 거예요. 자, 그럼 다 같이 블랙박스를 열어볼까요? 짠!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단순히 톱니바퀴나 전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요, 이 기술을 만들 때 들어갔던 수많은 인간의 선택들, 그리고 여러 사회 집단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흔적, 심지어 우리가 가지 않았던 다른 길에 대한 가능성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기술의 운명은 정해진 게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거대한 논쟁을 우리 바로 나의 이야기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철학자 돈 아이디는 우리가 일상에서 기술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바로 그 지점에 집중했습니다. 이거 정말 재밌어요. 아이디는 우리가 기술이랑 맺는 관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체현 관계, 말 그대로 내 몸처럼 되는 거예요. 안경을 쓰면 안경이 내 눈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요. 두 번째는 해석 관계입니다. 우리가 일기예보 지도를 보고 날씨를 읽어내는 것처럼 기술이 보여주는 정보를 우리가 해석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거죠. 마지막은 배경관계. 이건 우리가 평소에 의식조차 못하는 거예요. 집안 온도를 조절하는 난방 시스템처럼 어느새 우리 삶의 배경이 되어버린 기술들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이 셋 중에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에 딱 쥐고 화면을 터치할 땐 내 몸의 일부 같으니까 체현 관계겠죠. 지도를 보면서 길을 찾을 땐 해석 관계고요. 또 내가 신경 안 써도 계속 알림을 보내고 내 일상을 구성하고 있으니 배경 관계이기도 합니다.
와, 스마트폰 하나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네요. 정말 기술과의 관계는 딱 하나로 정해진 게 아니군요. 자, 이렇게 개인의 경험을 살펴봤으니 이제 다시 시야를 넓혀서 사회 전체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철학자 앤드루 핀버그는 여기서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기술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핀버그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기술 코드라는 개념을 꼭 알아야 해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고요. 그냥 어떤 기술의 디자인, 사회적 역할, 의미 같은 것들을 하나로 묶은 설명서나 규칙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코드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선택되고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술을 보는 두 관점이 완전히 갈립니다. 예전의 기술 결정론은 기술이 그냥 자기만의 논리대로 정해진 길을 쭉 간다고 봤어요. 미래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핀버그가 말하는 사회 구성주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술의 길은 우리가 여러 사회 집단이 서로 밀고 당기면서 선택하는 거다. 그러니까 미래는 우리가 개입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아주 희망적인 관점이죠. 그래서 핀버그가 외치는 게 바로 기술의 민주화입니다. 소수의 전문가나 큰 회사가 기술의 미래를 마음대로 정하게 놔두지 말자는 거예요. 그 결정 과정을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토론의 장으로 끌어내자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술의 미래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다 함께 민주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주장입니다. 결국 기술이 우리를 지배하는 주인이 될지, 우리를 돕는 훌륭한 도구가 될지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소비하는 사람을 넘어서 기술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다음 기술의 모습은 어떤 건가요?